14kg 빼고 의사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컨디션 메이커 신경과 전문의 정한늘입니다. 외모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체력, 에너지, 감정적으로 건강해졌고요. 약 대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처방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방법의 총론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식단, 수면,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앞에 기본을 한다고 다 하는데 안 된다면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일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영양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유기산 검사로 또 다른 케이스들을 시행해본 경험과 챌린지를 통해서 일부 구독자들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떨 때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드리면 좋겠다는 가이드가 좀 더 명료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양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 영상 내용을 충분히 잘 지키고 계신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 좋은 음식에 대한 것, 수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가 강조하는 종합 비타민, 활성형 비군과 지용성 비타민, 아연, 셀레늄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과 마그네슘은 저는 많은 분들께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보니까 저도 그랬었지만 몸이 어딘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사에 그만큼 필수적이라서 이게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 돌아가고, 대사란 먹은 걸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효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고, 조효소란 효소를 도와주는 애고, 얘가 없으면 대사의 효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대사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손발이 차거나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만성 피로가 있으시다면 종합 비타민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쥐나거나 저림감이 있다, 눈떨림이 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약간 예민한 편이시라면 마그네슘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면 활성형 비타민인지 함량이 충분한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먹고 속이 좋지 않으셨다면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처럼 부영제 같은 게 들어있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 두 가지는 진료실에 놓고 먹고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과 마그네슘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쿠팡 직구 제품입니다. 이 링크로 구매하시게 되면 저에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식단과 간헐적 단식,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거나 정체기라면 카르니틴과 코엔자임 Q10을 추가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두 가지 조합으로 62kg 정체기를 뚫고 58kg가 됐었거든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먹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운동하고 식단을 해도 안 빠지는 분들 유기산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지방산 대사 쪽이 떨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처럼요. 그래서 이 두 조합을 추가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코큐텐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영양제로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0mg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첫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흡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 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태우는 영양제거든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날라주는 셔틀인데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드셔야지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르니틴을 간헐적 단식 중에 공복 12시간이 지난 시점 있죠? 12시간에서 16시간 그 사이에 체지방을 태우려고 할 때 그때 먹었었고 그때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카르니틴은 공복에 먹어도 공복을 깨진 않고요.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사이를 드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체기를 뚫을 때 한 3개월 정도 코큐텐과 카르니틴 같이 먹었었고요. 현재는 먹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사적 문제가 좀 있어서 고지혈증, 지방간 소견까지 들은 적이 있지만 약은 먹고 있지 않다면 베르베린을 하루 500mg 정도, 식사 20분 전에 하루 2번 정도 복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주고 항진균 작용이 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거든요. 하지만 베르베린이 장에 머무르면서 장내 세균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복통, 설사,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내 흡수율을 높여서 장에 체류하지 않도록 해서 장 쪽 불편함이 덜한 리포좀이나 파이토좀 제형을 선택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파이토좀 제형도 드시더니 변비가 생겨서 못 드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예상되는 식사 전에만 500mg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안 좋은 식단을 좀 많이 해서인지 칼국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저도 혈당 훅 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를 피할 수 없을 때 식전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강의 듣고 공부하다 보면 장뇌축, 장피부축, 장간축, 장미토콘드리아축, 장이 모든 건강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이 진짜 많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기능학 병원 진료를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능학에서 장치료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5R 치료라고 해서 Remove, Replace, Reinoculate, Repair, Rebalance를 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 Remove는 안 좋은 것들을 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좋은 걸 먹기 전에 안 좋은 거를 안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안 좋은 음식들을 빼고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빼고 유해균이 너무 많다면 유해균을 재균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병원에서는 노르믹스라는 리팍시민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는데요. 직접 구매해서 드실 수 있는 허브 계열의 항진균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진이라는 해외 직구 제품도 종종 추천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리플레이스는 위산이 저하되어 있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는 게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장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자체가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산제나 소화 효소제를 드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더부룩하시는 분, 설사하시는 분 이런 분이 있다면 위산제나 간단하게 에사비를 먹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담낭 절제술을 했다면 소화 효소제를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이노큘레이트라서 유산균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유산균은 각자 맞는 게 너무 달라서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리페어는 장점막을 회복하는 단계인데요. 장점막을 회복할 때 추천되는 영양으로는 글루타민과 아연, 셀레늄이 있습니다. 마지막 리밸런스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줄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단계에서 식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는 식단만 바꿔줘도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이 갭스라는 책이죠. 만약 식단을 바꿔도 뭔가 아쉬운 게 있다, 그럴 때 기능학 병원 진료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필요한 영양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보다 보면 이것도 먹어야 될 거고 저것도 먹어야 될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더 해야 될까 생각하시기 전에 오늘 나한테 있었던 일들, 내가 먹었던 것들, 나의 수면 상태, 나의 있었던 자세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맥락을 알면 그 답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챌린지를 하신 분 중에서도 챌린지 중에 속이 더부룩하시다고 해서 유산균을 먹어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먹은 걸 점검해보니까 그릭 요거트가 안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릭 요거트만 빼고도 증상이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견과류나 치즈를 끊는 것만으로도 속이 더부룩하던 게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산균이나 소화제를 먹었다면 빠르게 해결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막 뭘 더 하시기 전에 지금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최적화시키는 각자의 답은 모두 각자에게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각자의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저와 함께 각자의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저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신청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